2005년 서울 신정동 두 명의 여성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엽기토끼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하지만 사실 엽기토끼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과 우리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05년 6월 6일 현충일, 25살 회사원 권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감기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오후에 나간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죠. 6월 7일 오전 9시, 신목초등학교 뒤편 골목길,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쌀포대 2개가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처음엔 마네킹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져보니 물렁했고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온몸이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지만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찾을 단서가 없었죠. 5개월 후인 11월 20일 일요일, 이번엔 42세의 주부 이 씨가 실종됐습니다. 친정에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은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걱정하다가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신정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과 1.8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번엔 김장용 비닐과 돗자리로 감싸여 있었고 역시 노끈으로 정교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노끈으로 묶은 시신, 경부 압박 질식사. 무엇보다 두 시신 모두에서 같은 종류의 모래가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신정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도 드물었던 2005년 수사는 난항을 겪었어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일, 한 여성이 신정역 근처에서 납치당했습니다. 박 씨는 커터칼을 든 남자에게 끌려 반지 하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범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탈출에 성공한 거죠. 박 씨는 범인 집 위층 신발장 뒤에 숨었습니다. 그 신발장에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공포에 떨며 숨어있던 그 순간, 그 스티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습니다. 201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앞선 두 살인사건과 납치 미수 사건을 동일범으로 추정했죠. 엽기토끼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2013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진실은 묻히는 듯했죠. 2016년 서울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신정동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했으니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2020년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된 거예요. 2005년엔 불가능했던 일이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거죠. 두 번째 피해자를 묶은 노끈에서도 같은 DNA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범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나온 모래를 단서로 공사 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전국을 돌며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혹시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추정하에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도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DNA는 없었어요. 수사는 다시 막막해졌죠. 혹시 범인이 이미 죽은 건 아닐까? 수사팀은 대상을 사망자로 확대했습니다. 신정동에서 일했거나 살았던 사람, 강력범죄 전과 3범 이상 등 조건을 좁혀 56명의 사망자를 추렸어요. 양천경찰서 기록보관실을 뒤지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바인더에서 60대 남성 장 씨의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는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이었고 2006년 2월 강간치상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장 씨가 일하던 곳은 바로 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빌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빌딩을 찾았다가 사라졌고 장 씨는 그곳의 관리인이었죠.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했고 화장까지 됐습니다. DNA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경기 남부 지역 병원 40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드디어 한 병원에서 장 씨의 파라핀 블록 검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검사를 위해 채취한 조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즉시 이를 압수해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2025년 7월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치합니다. 장 씨의 DNA와 20년 전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가 완벽히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20년 만에 범인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장 씨의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공휴일에 빌딩을 찾은 여성들에게 정문이 잠겼으니 지하로 안내해 주겠다며 유인했어요. 그리고 지하 창고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 씨는 이미 3차례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6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유인했다가 실패해 체포됐어요. 그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6년 5월 납치 미수 사건 때 장 씨는 교도소에 있었어요. 즉, 엽기 토끼 사건과 신정동 살인 사건은 완전히 별개였던 겁니다. 20년간 우리는 잘못된 퍼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2006년 납치 미수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증언한 이 인조 범인,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005년엔 불가능했던 DNA 검출이 2020년엔 가능해졌어요. 미세한 흔적에서도 유전자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2016년 만들어진 서울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진실을 찾아냈어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그들의 신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각 지방청마다 전담팀이 있고 정기적으로 증거물을 재감정해요. 과거엔 묻혔을 사건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있습니다. 20년, 유가족들에겐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범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 처벌은 못하지만 적어도 누가 범인인지는 알게 됐어요. 진실이라도 알게 된 것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2006년 납치 미수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엽기 토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지금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찾아낼 거라 믿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사관들의 집념이 만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2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범인을 찾았으니까요. 2005년과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CCTV는 곳곳에 있고 DNA 분석 기술은 최첨단이 됐어요. 미제 사건 전담팀도 있고 국제 공조도 활발합니다. 범죄자가 숨을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비록 20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범인은 처벌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이름은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됐어요.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엽기 토끼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평범해 보이는 빌딩 관리인이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실이 아직 묻혀 있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 기술은 발전하고 추적은 계속됩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